자, 라면, 남성용 화장품, 여성 주얼리, 아동 장난감 이렇게 네 가지의 품목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이 한 대형마트의 매장 구성에서 어쩔 수 없이 제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제외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이 네 개의 질문이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 답변을 구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그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비교 기준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죠? 먼저 첫 번째 어떤 비교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네 개의 품목을 이제 매장 구성에서 제외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려면 첫 번째는 대표성이겠네요. 그죠? 마트라면 반드시 취급해야 되는 필수품적 성격의 상품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매출에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니 이 상품이 없으면 이건 마트라고 보기 어렵잖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 대표성이 있는 품목인지 아닌지를 따져봐 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네, 마트니까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각 상품별로 매출이나 마진의 크기가 큰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팔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교 기준 중에 하나겠네요. 자, 또 하나의 비교 기준을 삼자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마트에서 이게 아무리 돈이 된다 하더라도 판매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위험이 크다면 그러면 이 품목보다는 조금 더 판매나 관리가 편의성이 있는 품목으로 대체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얼마나 취급하기 편하고 판매 관리가 편리한가 측면에서 우리가 그 대안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비교 기준이 두 개면 한 번에 비교할 수가 있는데 비교 기준이 벌써 이제 세 개가 됐네요. 세 개가 됐으면 두 단계로 나눠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 매출 마진의 크기나 판매 관리의 편의성보다 이게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품목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첫 번째 스크리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대표성이 만약에 없는 대표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라면 매출 마진의 크기나 판매 관리의 편의성을 따지기 이전에 매장에서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스크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의 기준, 매출 마진의 크기와 판매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죠. 첫 번째 대표성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라면, 남성 화장품, 여성 주얼리, 아동 장난감 중에 마트라면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당연히 라면은 꼭 있어야 되죠. 그죠? 라면이 없는 마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다른 돈이 되는 품목을 갖다 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트에 갔는데 라면이 없다. 그러면 이건 마트로서 취급받기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라면이라는 품목은 마트에서 반드시 취급해야 될 필수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제외해야 되는 품목의 비교 대상에서 첫 번째 스크리닝을 거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대상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네요. 남성 화장품, 여성 주얼리, 아동 장난감. 자, 이 세 가지 품목은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없다고 해서 마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면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품목을 두 번째 스크리닝 대상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스크리닝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크리닝은 비교 기준이 뭐였죠? 자, 하나는 매출 마진의 크기, 그 다음에 하나는 판매 관리의 편의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PT 면접일 경우에는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그리고 2x2 매트릭스에서 각각의 그 대안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면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PT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면접관들도 정말 훌륭한 비교를 했구나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1대1 대면 면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2x2 매트릭스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남성 화장품, 여성 주얼리, 아동 장난감 중에 매출 마진의 크기나 판매 관리의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만한 품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여성용 주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 마트에 가면 남성 화장품이나 아동 장난감은 주부들이 와서 쉽게 구매를 해 나가는 품목이에요. 그리고 아주 많이 잘 팔립니다. 근데 여성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사기보다 주로 어디에서 삽니까? 주얼리 전문 매장에서 사거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서 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매출 마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판매 관리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남성 화장품이나 아동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박스 형태로 포장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다룰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성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게 때가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열도 잘 해놔야 되고 그냥 막 굴릴 수 있는 상품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유행을 타는 상품이기 때문에 매 시기마다 갈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치면 판매 관리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목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매출 마진의 크기나 판매 관리의 편의성 측면에서 여성 주얼리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저는 여성 주얼리를 매장 구성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는 이 네 가지 품목 중에 어떤 것을 저는 고르겠습니다를 먼저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이 네 가지 품목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비교 기준으로 이거를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니 A라는 품목, B라는 품목은 이런 특징 때문에 좋지가 않고 C라는 품목이 이 비교 기준에 따르면 가장 상대적으로 우리가 골라야 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자, 앞서 제가 소개했던 질문 중에 그 브릭스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가장 먼저 진출해야 되는 국가가 어느 국가일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유사한 방식으로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들 게임 회사가 진출을 할지 말지 또는 4개의 잠재적인 국가 중에 어디를 가장 먼저 진출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려면 비교 기준으로 어떤 기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각 나라마다 그 게임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이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진출하는 게 더 좋겠죠. 또 하나는 어떤 걸 따져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게임 회사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어느 나라가 더 높은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비교 기준이 딱 두 가지네요. 그러면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들 2x2 매트릭스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두 가지 기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그려보시죠. 저라면 중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인구도 많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게임 시장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요. 그죠? 그리고 IT 기술도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득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관심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또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만큼 그만큼의 폭발적인 그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어디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의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문화, 이 컬처라는 걸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게임에 기반이 되는 문화가 어디랑 가장 유사해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중국이랑 가장 유사하겠죠. 신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래서 게임에 대한 선호도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게임을 중국에 소개를 하면 훨씬 더 반응, 호응이 높을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화권이 다른 서구 문화권보다는
동양 문화권, 그 중에서도 극동 문화권에 있는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비교를 끝내면 결론이 나오죠. 예, 어디에 진출해야 돼요? 예, 저는 중국에 진출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답변은 어떻게 구상을 해서 답변을 합니까? 예, 저는 어느 나라에 진출할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일단 비교 기준으로 그 해당 국가의 게임 시장의 매력도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게임 회사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 두 가지 비교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먼저 답변을 하고 그것들을 이것 따져보니 중국이 가장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진출해야 되는 최우선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추석과 설날 중에 어느 명절을 폐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하면 그 중에 어떤 것을 폐지하는 게 유리한지가 금방 도출이 됩니다. 그 과정을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